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9월 둘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추자도 낚싯배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아 해경은 수색 범위를 전날보다 4배 확대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생존자 3명을 구조한 흥성호 선장 부부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명동이라고 원반이 있거든요. 이 집사람이 몇 번 던져서도 노을성 파도하고 바람 때문에 도로 밀려고 수차례 했어요. 그 사람은 앞에 가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나는 키로 조정해가지고 배에다 가까이 붙여가지고 한 사람 구하고. 남북이 무박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15일까지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10월 5일 생사 확인 회보서를 그리고 10월 8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측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이 지난달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6개 안 가운데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이산상봉 일정의 합의안에 따라 나머지 합의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재신임 카드를 던졌습니다.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혁신안 처리 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혁신이 실패한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문 대표가 재신임이라는 극약 처박을 던지면서 야권은 통합이냐 분열이냐 중대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양형 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가 있는 이 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대해 과도하게 선처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출소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이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서 양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좀처럼 진전이 없자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당과 협의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금 피크제와 일반 해고 관련 법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 5일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서 승선 인원이 적을 뿐이지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과 뒤늦은 대응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남현우의 뉴스포커스와 고성국의 담담타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뉴스 남현우의 뉴스포커스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평일 아침 9시 50분에 방송되는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9월 7일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7일 아침 10시에는 26분 동안 추자도 해역에서 일어난 돌고래호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5일 밤 일어난 추자도 돌고래호의 전복사고는 3명은 구조됐지만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큰 사고였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집중된 상황이었으므로 매우 시의적절한 뉴스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진교중 전 해난구조대 대장, 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 출연해서 전복사고 원인과 구조작업, 수색 현황, 조난했을 때 살아남는 요령 등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돌고래호 실종자 밤샘 수색, 추가 발견 없어, 해경, 늦어진 초동 대응 이유는
또 돌고래호 뒤집은 너울, 보통 파도보다 위험, 돌고래호 탑승 명단 무용지물, 낚싯배 전복사고, 조난자 긴급조치 요령은 이런 자막 정보도 정말 궁금하고 이슈가 되며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상식을 꼭꼭 집어주어 좋았습니다. 생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진교중 전 해난구조대 대장은 육지로 밀려왔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지만 표류하고 있다면 40시간이 지나가는데 해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하다고 냉정하게 요약해 주어 해난 사고의 엄중함을 확실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수온이 20도 내외인데 희망은 없는가라고 하는 추가 질문에도 통상적으로는 25도까지는 사람이 6시간, 최대 12시간 견딜 수 있다. 전복된 배 위에서 건진 분들도 저체온증이었다.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육상에 있을 때보다 열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25배 정도로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낮은 수온의 바다가 왜 위험한지 허황한 희망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짚어주어 많은 구조 경험을 쌓은 베테랑의 풍모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실종자 위치 추적 잘못 등 해경의 허술한 초기 대응과 수색에 대해서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 어선 위치 발신 장치 VPS 신호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한 표류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수색했다고는 하지만 돌고래호는 서쪽으로 표류했다. 반대 방향으로 수색해서 세월호 미니 축소판 같은 비난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탑승 명단 관리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싯배 업자는 출항 전 승선원 명부를 해경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은 하지 않아 선박안전관리 실태에 허술함이 다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진교중 전 해난구조대 대장은 법제화해서 시정해야 한다. 미립국도 낚싯배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안보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교중 전 해난구조대 대장은 배를 탈 때 안전은 승객이 지켜야 한다. 소형배를 탄다든지 야간 항해를 한다든지 또 기상이 불량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배가 기울면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배가 최대한 기울 때까지 버티면서 바로 119로 신고하고 저체온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만약 침몰하면 생존자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의기투합해서 의지를 잃지 말고 참아야 한다고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짧은 시간에 제작하느라고 정말 수고했겠습니다만 출연자가 너울성 파도는 보이지 않지만 외해에서 내해로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커진다. 꽝 하고 부딪히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배수구로 미처 빠지지 못하고 조타실과 기관실에 물이 들어오면 엔진이 멎는다. 배가 기동성을 잃으니까 파도골에 놓이면서 전복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은 배가 파도에 출렁이다가 그냥 옆으로 휙 뒤집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같이 아침에 진행되는 방송의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출연자들에게 질문 요지를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사전에 받아서 컴퓨터 그래픽이나 자막 제작에 반영하면 더욱 완벽한 보도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심학봉 제명안 윤리위 결정 보류, 국정감사 이후로 사실상 연기돼 여신중 결정돼
야 제명 의결 이런 자막이 2분 가까이 노출되었습니다. 긴급 뉴스이기는 하지만 사고 재발 대책에 대한 이야기와 보험 등 보상 대책에 대한 심각한 내용이 방송되는 상황에서는 잠깐 노출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의 자막을 노출해야 시청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촌철살인 정통 시사 토크쇼 고성국의 담담 타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평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고성국의 담담 타타 중에서 7일 밤 방송된 긴급 좌담 통일을 말한다를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밤을 마무리하는 깊은 밤 날선 토크라는 캐치프레이즈대로 고성국 앵커의 촌철살인이 돋보이는 정통 시사 토크쇼입니다. 이날 고성국의 담담 타타 긴급 좌담 통일을 말한다에는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가 출연해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나아가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해설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협의가 크게 어렵지 않을 듯 했는데 예상외로 대화가 길어지는 걸 보니까 추가 의제가 있든지 상당히 긴장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질문에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이산가족 상봉 시기 문제다. 10월 10일이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인데 우리는 이 기념식 이전에 하자.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온 뒤 통일 외교, 평화 통일 이야기를 꺼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측이 흡수 통일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 오해하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고 잘 풀이해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중국과 조속한 평화 통일 논의 시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유호열 교수는 한중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 평화적으로 한다, 또 민족의 입장에서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통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언급은 진전된 것이기 때문에 또 양국 지도자가 본격적으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과 주변 국가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통찰력 있는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이 자담을 주의 있게 시청하면 이번 협상 결과가 앞으로 남북 대화의 방향타가 된다는 것, 북한이 이번에도 도발, 합의, 파기 수순을 밟을 경우 남북 관계는 장기간 공전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 긴급 좌담 통일을 말한다는 순발력 있고 여유 있는 진행, 출연자와 진행자의 호흡, 차분하고 깊이 있는 해설 등 여러 측면에서 만점에 가까운 좌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프로그램 중 고성국의 담담 타타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홍익대학교 법학과 유경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신 트렌드를 자세히 짚어보는 트렌드 지금 여기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고 싶은 곳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주제였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가공된 정보만 접하다가 직접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가게 사장님의 인터뷰나 사람들이 간식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한 명의 소비자로서 간식을 즐길 때와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5일 방송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영되는 트렌드 지금 여기는 젊은 감각의 아이템으로 트렌드를 보여주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서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간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현재 유행하는 간식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중적인 간식인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시작으로 야외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 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엄마표 간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먼저 여심을 저격하는 케이크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다양한 케이크의 종류를 볼 수 있어서 시각적인 흥미를 주었습니다. 또 케이크를 만드는 주방도 공개해서 평소에 무심코 먹던 케이크의 조리 과정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원하는 토핑을 올려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화분처럼 생긴 케이크도 소개했는데요. 특히 화분형 케이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즐기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분 케이크는 진짜 꽃을 꼽는 화분과 모습이 매우 흡사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화분과 같은 모습을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이나 설명이 궁금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식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푸드트럭을 다뤘는데요. 도남동 타코, 마장동 타코와 같은 이색적인 음식 이름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언어 유희처럼 이렇게 돈 들어가니까 돼지고기 그런 거 상계동이니까 게 들어가서 닭 이런 것도 있고 돈자 때문에 돼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우시장이 유명하니까 마장동 그거는 소고기 들어간 타코 네,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기발한 음식 이름의 설명을 듣고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푸드트럭 안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볍게 즐기는 간식 뒤의 어려운 과정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간식하면 생각나는 떡볶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흔한 떡볶이는 진부할 수 있는 소재지만 교실 분위기로 꾸며진 떡볶이 가게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먹는 생각도 나고요. 이런 메뉴판도 옛날 거라 좀 새로운 거 같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게임에서 지면 주번에 당첨되기 때문에 식기류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담겨져 있어서 가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표 간식에 대해 다뤘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홈베이킹에 대해서 소개해서 시청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레시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와 과정만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유경원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SNS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되는 트렌드를 한눈에 본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일부는 널리 알려진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최신 트렌드도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트렌디한 간식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미 알고 있었던 간식들은 간식이 만들어지는 뒷모습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나레이션을 하는 아나운서가 주제마다 달라져서 지루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트렌드 지금 여기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시청자들에게 더 발빠른 트렌드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소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른바 전승절 외교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된 한중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에는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은 박 대통령 방중 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향후 동북아 정세와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했는지 TV와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언론들 박 대통령의 방중 관련 소식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상반된 주장 속에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은 물론 전승절까지 참관을 했는데요. 이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디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보수 언론의 경우 한미동맹을 의식했을 때 미묘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실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애써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사실상 서방 진영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외교적인 숙제로 남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단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외교적 부담 속에서도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우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지렛대가 그래도 중국이라는 점과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한중일 삼각 구도에서 좀 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금 강한 어조로 사설을 싣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낀 새우가 될 수도 있고 동북아시아를 이끄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중국적으로 이제 기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교의 당위성이 있었다. 이런 점을 미국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보 언론은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이보다는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열병식이 중국에 대한 여러 나라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라고 보도하면서 남중국해 등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빼앗긴 해양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국들 입장에서 보면 힘을 앞세운 패권주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내놓은 이번 전승절 관련 보도는 그야말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우리가 처한 외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신들도 이번 전승절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방중 외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해외 언론 보도 역시 한중 관계, 북중 관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소식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을 살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비슷한 주제의 기사를 냈는데요.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로 고립되는 북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승절 기념식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난 반면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국내에 머물렀다라고 보도하면서 남북한 각측의 동맹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특별 오찬이라던가 또 열병식 자리 배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과 중국의 살가운 풍경, 그리고 북한의 소외에 대해 달라진 위상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혈맹이라고도 불렸던 북중 동맹의 어떤 변화를 넘어서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극우 매체의 망언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명성 왕후의 황후에 비교해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었던 일본의 반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중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가까워지는 한중, 메울 수 없는 불안, 이런 다소 적나라한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에 일본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경우에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전승절 행사를 두고 조금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또 일본 이렇게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냐 이런 것들의 숙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언론들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시아 평화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이제 급부상한 만큼 미국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 설정 문제도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 보수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중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 특사 파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당장 10월 중순에 한미 대통령 회담과 또 조만간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외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관련 보도를 할 때 우리 언론들이 어떤 형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주변 몇 안 되는 사람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두고 보자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참여 이런 등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첨예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외교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어떤 전략적 가치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한중 관계를 너무 핑크빛 무드로 낙관하는 것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나치게 미중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이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이익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는 결국 각 나라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겠죠. 중국도 우리 편에 섰을 때 치러야 될 어떤 비용과 또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요. 중국이 우리 편이 돼서 북한을 압박한다는 식의 그런 보도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원리 원칙주의만 앞세운 극단적인 보도보다는 실리적으로 회담은 하면서 잘못된 행동들은 지적해 나아가는 그런 외교를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론 보도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那么在这之前的话，咱们有关特记录的最好的连续的 EGU 的水平呢是6天，所以这次的话相当于是15天，大幅度的延长。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귀국길에 중국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에는 통일 외교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외교에 시동이 걸렸다는 식의 들뜬 분위기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